정희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그녀는 조용히 쌀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출근하기 전, 손주가 깨기 전 모든 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이 집은 정희가 마련해준 신혼집이었습니다. 딸 지은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날 때까지 보태주었습니다. 딸이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지은은 감사하다며 자주 안아주었고 사위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정희가 매일 와서 돕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고마움은 점점 당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빨래 좀 돌려놔. 엄마, 애 기저귀 떨어졌어요. 마트 좀 다녀와. 존댓말도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손주를 안았습니다. 딸 부부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놓아도 오늘 반찬 별로네 같은 말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문 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너무 오래 있지 않아? 눈치가 없어. 딸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애 봐주잖아. 용돈 들였으니 할 말 없지 뭐. 사위의 대답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는지,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 집이 정말 누구의 집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내고 손주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눈치가 없다고? 정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며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존재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희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딸은 아침마다 엄마 이거 해, 엄마 저거 해라고만 했습니다. 사위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만이 할미하고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법무사 오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딸 집을 사줬는데요.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정희 씨, 집 살 때 명의 이전 안 하셨잖아요. 아직 정희 씨 명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서류 보내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며칠 후 오 선생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정희 명의였습니다. 딸에게 준 게 아니라 살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증여도 명의 이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들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왜 나는 늘 주기만 했을까? 딸을 키울 때도 손주를 돌볼 때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딸을 키우며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미용실도 몇 년에 한 번, 새 옷도 명절에나 한 벌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마움은커녕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오 선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이 집 팔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정희 씨 집이니까요. 그런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 인생도 살아보려고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로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엄마이기 전에 정희라는 한 사람이지. 그날 밤 정희는 노트를 꺼내 글씨를 적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항목이 적혔습니다. 집 매매, 이사 준비, 새로운 곳 찾기.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에게 통보하기. 정희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일주일 동안 말없이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고 집 시세를 알아보고 이사갈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딸 부부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딸 부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정희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지은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이 집 팔 거야. 그제야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위도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 내 명의야. 팔기로 했어. 2달 안에 나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만 장난감을 가지고 놀 뿐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농담이죠? 아니야. 진심이야.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애 키우는 거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애 키우는 건 너희가 할 일이야. 나는 도와준 거지 의무가 아니었어. 사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농담 심하시네요. 이 집 우리 집 아닙니까? 아니야. 법적으로 내 집이야. 명의 이전도 안 했고 증여도 안 했어. 확인해봐.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박정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일주일 전에 들었어. 너희 대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눈치 없다고 했지. 용돈 줬으니 할 말 없다고도 했고. 그건 나는 하녀가 아니야, 지은아.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널 키울 때는 사랑으로 했어. 밤새 아파도 병원 데려가고 학원비 벌려고 새벽부터 일했어. 그런데 지금 나는 뭐야? 청소하고 밥하고 애 보는 사람?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이미 늦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계속 참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엄마니까. 근데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고 내 인생도 살고 싶어. 사위가 껄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충분히 생각했어. 부동산도 이미 연락했고 매물로 나갈 거야. 2달이면 충분할 거야.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갈 곳 알아봐.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갈게. 엄마. 지은이 소리쳤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밖에서 지은과 사위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잘하지 그랬어? 당신도 맨날 시키기만 했잖아.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무서워도 괜찮아.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통보 후 일주일은 조용했습니다. 지은은 정희를 피했고 사위는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만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위치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틀 후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반 뒤 잔금 예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딸 부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 끝났어. 다음 달 말까지 나가면 돼. 답장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전주 근처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조용한 곳을 원했습니다. 몇 군데를 보고 다니다가 작은 한옥 전원주택을 발견했습니다. 마당이 넓었고 담장 너머로 들판이 보였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월세나 대출 없이 온전히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마당에 텃밭 만들어도 되고 마음대로 쓰세요. 좋은 분 오셔서 다행이네. 정희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사날 아침 지은 가족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급하게 구한 전세 투룸이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손주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할미 안 가. 정희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할미 새 집에 놀러와. 마당 넓어. 거기서 같이 놀자. 진짜? 진짜야.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정희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몇 초가 흘렀습니다. 잘 살아, 지은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너도 내 인생 살아봐. 스스로.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전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노란 은행나무, 붉은 단풍, 황금빛 들판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서운했던 순간들, 화났던 순간들, 그리고 결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살 권리가 있어. 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고 부엌을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자신만을 위한 집안일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조용한 시골길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으며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본격적으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일구기로 했습니다. 호미와 삽을 사고 씨앗과 모종을 샀습니다. 고추, 상추, 토마토,
깻잎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길이 낯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땀이 났지만 개운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싹이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자라라.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화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딸 키우느라 붓을 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첫 수업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먹물이 화선지에 번졌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잘하시네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이라. 처음이 이 정도면 재능 있는 거예요. 자주 오세요. 정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보고 집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외로웠습니다. 손주 생각이 났고 딸 생각도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게 내 시간이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치 보지 않아도 그냥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추에 작은 빨간 열매가 달렸습니다. 첫 수확이었습니다. 정희는 고추를 조심스럽게 따서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작고 단단했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첫 고추구나. 그녀는 고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 때 지은이 얼굴 같네. 작고 빨갛고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고추를 바구니에 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야, 천천히 살아보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정희의 텃밭은 겨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추와 토마토는 수확을 끝냈고 배추와 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풀잎을 보고 겨울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수업도 계속 다녔습니다. 처음 만난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수업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 집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정희 씨, 여기 정말 좋네요. 마당도 넓고 고추 말린 거 좀 가져가세요. 어머, 고마워요. 소소한 나눔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청구서 몇 장과 함께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낯익은 필체였습니다. 딸 지은의 글씨였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께,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가 떠나신 후 제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매일 깨닫고 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억울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의지했는지. 아니, 의지가 아니라 기대고 있었던 거죠.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애 달래고, 빨래하고. 남편이랑 둘이서도 벅차요. 엄마는 이걸 혼자 다 하셨잖아요. 저 키울 때도 우리 집에서도.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죠? 정희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애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때 제가 울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엄마 생각이 나서요. 저도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엄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때도 이렇게 벅찼을까? 그리고 그 엄마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사셨구나. 자신은 뒤로하고 저만 생각하며 사셨구나. 엄마,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요. 엄마도 한 사람이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엄마한테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걸요. 엄마, 지금 행복하세요? 전주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텃밭은 잘 가꾸고 계시고요? 저희는요, 좁지만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애가 많이 컸어요. 이제 걸어 다녀요. 할미 찾아요. 자주. 할미 어디? 할미 전주에 계셔. 할미 보고 싶어. 응, 나중에 가자. 봄에 한번 놀러 가도 될까요? 애 데리고요. 엄마가 싫으시면 안 갈게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해요. 건강하세요. 딸 지은 올림. 편지 안에 작은 종이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습니다. 손주가 접은 게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종이약을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안도도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정희는 종이약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지은에게 편지 잘 받았어.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텃밭도 잘 가꾸고 있고 그림도 배우고 있어. 친구들도 생겼어.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해. 내가 보낸 종이약 예쁘더라. 손주가 접었구나. 할머니가 잘 간직할게. 지은아, 미안하다는 말 고마워. 근데 엄마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부드럽게 말할 걸 그랬어. 엄마도 처음이었어. 엄마 인생을 사는 게 늘 내 엄마로만 살았지. 나 자신으로 산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무서웠어. 혼자 사는 게, 너희 없이 사는 게. 근데 지금은 괜찮아. 외롭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렇다고 너희가 그립지 않다는 건 아니야. 많이 보고 싶어. 손주도 보고 싶고, 봄에 놀러와. 언제든 좋아. 마당 넓으니까 뛰어놀 수 있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은아, 너도 이제 엄마니까 알겠지만 엄마가 된다는 건 쉽지 않아.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 너는 지은이잖아. 한 사람이잖아. 애 키우면서도 내 꿈 놓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 그게 결국 애한테도 좋은 거야. 행복한 엄마를 보고 자라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거든. 엄마는 그걸 너한테 보여주지 못했어. 늘 희생하고 참는 모습만 보여줬지. 그게 미안해. 이제는 엄마도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서로 자주 연락하자.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자. 엄마도 사랑해. 엄마가. 정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체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마당이었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초록이 돋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희는 종이약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봄에 보자 우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은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나도 답장을 썼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엄마와 딸로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산다. 지은이도 자기 인생을 살 거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다가 가끔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 된다.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봄날의 마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멀리서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웃음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햇살 속으로.